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강산에 차 넘치는 내저국의 7월입니다. 오늘 민족의 오보이를 절절히 그리는 온 나라 이민의 담없는 경무의 정이 만수의 온덕에 뜨겁게 차 넘쳤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 생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뜨거운 격정 속에 삼가 더듬어보는 우리 인민입니다. 그 어디에 가시오 누구를 만나시어도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 오보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영상은 인민의 심장 속에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만 지금요 오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대리대에 앉아서 쭉 보면 항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꽉 차고 넘칩니다. 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온 천군 국락리 그 험한 도전에 나오죠. 농등군 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젖어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그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정말 그 농촌진흥의 새세대 지방이 변하는 이 희한한 현실을 우리 수령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보이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우리 장천농장 온실에 오셨을 때 40도가 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 빨리 밖으로 나가십시다. 그런데도 이롭다고 나는 이렇게 40도가 돼도 덥지 않다고 우리 이민들이 이 옥류관에서 국수를 먹을 때 보들이만한 오이 한쪽이라도 이 쟁반 그릇에 띄워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서 먹겠는가 하고 생각하면 덥지 않다고 하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그 음성이 막 지금도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명절날이나 휴식의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늘 표전기를 고르시면서 우리 이민들을 더 잘 살고 더 잘 먹이게 하시려고 심의하시고 노고를 바치시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막 정말 사무쳐 오는 그림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정치 신조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시고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들이 먼 예절 추억 속에 뜨겁게 되새겨보는 뜻깊은 교시가 있습니다. 혁명하는 사랑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우거하면 100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100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 거대한 명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토록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시게 된 근본 비결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기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 용도의 전기간 언제나 이민이처를 자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셨습니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노선과 정책을 세우도록 하시고 인민대중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당당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사색과 도구, 험난한 초인길을 헤치시며 끊임없이 이어가신 현지 지도의 자욱자욱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kom독강산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용상사진문을 우러두면서 우리 수령님은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총살리 농민들과 허물없이 한자리에 앉으시어 농사일을 운원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용상을 우러르면서 한평생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때문에 마음 쓰시며 험한 농장길을 걷고 걸으시던 자애로운 용상이 어려워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10살의 나이였습니다. 해마다 7월이 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훌륭한 것으로만 안겨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해집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이 땅 위에 현실로 꼽혀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적 정윤운동의 개척자 용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담없는 그리움과 경무의 종을 안고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청년운동 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사적관의 여러 허실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청년 사업을 중시하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을 들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이 되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옥석에 키워주신 전철위인들의 독창적인 사상과 탁월한 용도의 현명성을 되새기며 위대한 당을 따라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가고 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여기 전시된 자료들을 보면서 10대 어르신 나이에 벌써 위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투사로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역사가 알지 못하는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우리 조선 청년들이야말로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는 복받은 청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청년운동의 시효를 열어놓으시고 승리와 용광의 한 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뜨거운 사랑과 하늘 같은 믿음은 그대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선, 삶의 자양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전이 된 한없는 긍지를 안고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애국 청년의 혁명적 기기를 남김없이 떨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가장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려 위민 헌신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옥은 나라의 첫 화장품 생산기지인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 안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청비서동 측에서 주체 107 2018년 6월 29일 공장을 찾으시어 우리 민들이 이용하는 화장품의 질 개선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오보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 들어서신 첫 걸음으로 우리 혁명사족교양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신우주 화장품 공장은 우리 여성들을 더 아름답게 내세워 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에 의하여 1949년 9월에 나라의 첫 화장품 공장으로 창립되었다고 하시면서 신우주 화장품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혁명사족과 연역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바로 거기에 생산 장성의 예비가 있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 측에서는 이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듣던 바대로 우리 역사가 오랜 용도업적 단위가 다르다고,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이약한 투쟁 정신과 근면한 일본세에 탄복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만족의 대만족이라는 감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공훈 기술자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의 용의를 지닌 김혜용 지배인은 나라의 화장품 공업 발전을 위해 그처럼 마음 쑤시며 세심히 가르쳐 주시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제품 경본실에도 들리셨습니다. 제품 경본실에 진열되어 있는 우리 공장에서 만든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화장품 연구사 기술자들이 새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화장품 공업을 생산과 과학기술이 밀접히 결합된 기술 집약용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 발전이 주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신우주 화장품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갔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인민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즐겨 쓰게 하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은하수 화장품을 비롯한 우리나라 화장품들과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을 대비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공장 제품들의 질을 새롭게 갱신하고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많이 개발 생산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화장품 생산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과업과 방도들에 대해서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화장품의 질 보장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인민의 법무자로서의 자세와 입장을 바로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정성을 담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또받들려 현대적인 법량기 연구소도 태어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 법량기 화장품은 인민들의 생활에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제품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우리 연구사들은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국내 원료에 기초하여 로아 방지 살결물과 물크림 등 22가지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의주 화장품 공장 안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전원 회의에서 경공업 부문 앞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 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지금 요로당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선진적인 용농기술과 방법들을 탐구 도입했어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요리안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업첨단기술교류소에서 논판양호를 비롯한 앞선 유기농법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입 일반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농업 생산물의 질을 품질 인중의 여부와 기준에 도달시킨 이곳 연구사들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논판양호 족지들을 선정하고 그 도입과 관련한 지도서들을 작성해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법을 도입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에 나가 그 효과성을 확증하면서 과학화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벼대에 붙은 병해충들을 다 잡아먹다나니까 살충제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품을 좋게 들이면서도 구덕을 보니까 정말 유기농법을 좋습니다. 적극 장려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리 노화주기와 논판양호 등을 잘 배합하면 종전에 비해서 김매기에 들던 노력과 용농물자를 70 내지 80%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를 보호하면서도 지력을 높이고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실리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우랭이 유기농법을 도입해서 좋은 결실을 마련한 랑낭구역 긴골농장에서 지난 시기 경험에 토대해서 올해에도 우랭이를 이용한 논뼈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우랭이 유기농법을 도입한 지 요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랭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니까 앞선 단위들의 경험도 배우고 우랭이 유기농법에 대한 과학기술 학습을 진행하면서 농장에 많이 도입했습니다. 모내기 이후 요를 지나서 정부당 5g 이상짜리 8천 내지 1만 마리 나섰습니다. 우랭이가 하루에 풀은 자기 범질량이 1.5배 먹다라니까 김잡이 효과를 넣고 가을에 가서는 종자만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놔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기질거로 믿어서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합니다. 빌어주는 양을 정전에보다 절반으로 전략하고 정부당 속구를 10% 이상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터져서 올해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신포시 산림경영소에는 지난날 잡각농만 무성하던 산림 200여 정보를
36년 동안 피탁에 갖고 지방공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림으로 전변시킨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공원살림공 최용일 동지가 있습니다. 신포 시내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보주리 서골에서 임용주 기자가 그를 취재했습니다. 도산림관리국 1구는 최용일 동지가 36년간 갖고 온 보주리 서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해발 200m 미만의 야산들로 둘러싸인 여기 서골은 바닷바람과 척박한 토양 조건으로 해서 잡과목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지난 시기 도에서는 보주리의 뗄나무림만 잘 조성해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용일 동지는 뗄나무림이나 조성에서는 땅이 적고 인구가 많은 신포시에서는 순간에 산이 벗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후대들은 계속 나무모만 심다가 만다고 하면서 경제림으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살림을 맡아 하는 것은 고향의 살림이 너무도 쓸모없이 버림받는 것이 가슴 아파서였다고 했습니다. 1974년에 군사복무를 잘해서 당문의 영예를 지닌 최용일 동지는 뜻밖에도 난치병에 걸려 사회보장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혜택 속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몇 해 후 산림경영서에서 일하게 해줄 것을 군당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조건이 좋은 살림을 맡아보라고. 건강이 좋지 못한 그를 생각해서 조건이 좋은 살림을 맡기려고 했지만 최용일 동지는 기어이 보주리의 적박한 살림을 맡겨달라고 완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보주리는 나의 고향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반드시 보주리의 살림을 맡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도에서 내려온 산림 부문의 전문가들은 서골의 뗄나무림 대신 잣나무림을 조성하도록 산림 설계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용일 동지에게 이것에 뗄나무림을 조성하는 것도 헐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나 여기서 잘 자라는 나무를 심으면 될 게 아닌가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최용일 동지는 아무리 땅이 척박해도 내 고향의 산이고 내 나라의 산이라고 하면서 후대들에게도 아무나 막 심어서 넘겨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산을 푸르게 하란다고 해서 아무나 심으면 그것이 당정책 관철인가고 준전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애지중지 나무모를 키우고 석비례 땅에 걸음을 묻으며 바쳐온 그 하찮은 날과 달들, 그 나날에 겪어야 했던 고심과 고민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잣나무들이 풍토순화돼서 서골에 뿌리 내린 것은 천모를 심은 때로부터 꼭 10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양묘장에서 살부치처럼 키운 잣나무 모들이 세찬 바닷바람의 피해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말라 죽을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안 될 일을 한다,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겠다고 10년 세월 공밥만 먹는다는 가슴 아픈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바쳐온 잣나무들이 자연의 풍파를 이겨내고 서골에 드디어 뿌리 내렸을 때 그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함께 일해온 산이영 반원들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 한 그루 한 그루의 잣나무는 그들의 애국의 녹이었고 양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보주리 서골에 발을 디딘 때로부터 36년 만인 2022년에 서골의 잣나무들의 첫 열매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 양은 불과 3,300여 성, 200kg도 되지 않았습니다. 36년간의 심혈과 노력에 비해 볼 때 너무도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 대에는 덕을 보지 못해도 후대들에게는 풍요한 산천을 넘겨주기 위해 피타는 열정을 바친
한 인간의 국민적 자각과 당적 양심이 어려 있습니다. 바로 그 국민적 자각과 당적 양심이 조국 땅의 한 부분인 200여 정도의 살림을 법의 숲으로 전변시켰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36년간의 수고를 이야기했을 때 최영일 동지는 당원으로서 당정책을 받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20대 홍안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도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줄이 서골의 숲은 청춘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해 후면 이곳은 서골이 아니라 보물골로 불리우게 될 곳이며 자기의 풍성한 열매를 보줄이 사람들에게 아름차게 안겨줄 것입니다. 당에서는 황폐한 산야에 온녹을 묻으며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을 품어안고 뜨거운 열과 정을 부어준 최영일 동지의 애국심을 헤아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공은살림공으로 감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황금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36년간을 모진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 모든 산을 쓸모있는 산으로 만들 때 대한 당정책을 결사의 의지로 관철해온 최영일 동지.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고충에 직면한다 해도 자기 당과 정부의 진의도를 자신처럼 굳게 믿고 모든 정책과 계획들을 억척같이 따라주는 참된 애국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온녹이 어려있는 고향의 숲을 오늘은 어제날 동해의 파도를 해가르던 해군 제대 군관인 그의 아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의 산천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우리나라는 왜 더욱더 강해지는가? 한 그루 한 그루의 애어린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루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으로 되듯이 누가 보지 않는 것에서도 묵묵히 조국을 떠받드는 소박하고 평범한 이 나라 국민들의 애국의 마음들이 합쳐져 우리 조국이 더욱더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르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평양의학대학 병원 의료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30도씨 이상으로 오르는가 하면 또 자주 비가 내려서 날씨가 습한데 이런 날씨 변화는 우리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지금 고온 현상에다가 습도까지 높기 때문에 특히 이 7, 8월 달에 더구나 건강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전신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땀들이 충분히 증발되지 못하고 피부 겉면에 몰히게 됩니다. 결과 피부의 숨구멍들이 막히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숨이 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는 호흡기 계통 환자들과 심장병 환자들인 경우에 더욱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인 경우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걸어지면서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시원한 물이나 보리차 등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무더위로 해서 몹시 힘들어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가 제때 의료상 방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업 공간, 생활 공간에서 건강에 좋은 온습도 환경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서인지 요즘 사람들 속에서 식욕이 떨어지고 또 나른한 감, 피곤한 감이 많아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 속에서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찬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찬 음료가 위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서화액을 희석시킵니다. 결국은 서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배 아픔이라든가 설사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식생활 조직에 그 특별한 관심을 돌려서 소화가 잘 되고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이와 같은 음식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 대체로 그 여름철에는 시원한 맛을 내는 이런 냉요리들이 입맛을 잘 돋궈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냉요리에 식초를 쳐서 내면 더 좋습니다. 식초를 친 음식을 먹으면 침과 위액 분비가 보통보다 3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식초는 또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내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도마도라든가 수박, 녹두를 비롯한 이런 식품들도 여름철 사람들이 건강에 매우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나리나 진치와 같이 약간 쓴맛을 가진 남새들도 여름철 건강관리에 아주 좋다던 자료들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옳습니다. 그 쌉쓰리한 그 맛성분이 진채나 미나리의 고유한 향내를 내는 물질로서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고 또 여름철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잠장애라든가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가자지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살육 만행으로 4일 현재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8,011명, 부상자 수는 87,4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날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58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17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큰 물과 열대성 폭풍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아삼주에서는 큰 물로 4일 현재 29개 구역에서 4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800개의 마을이 침수되고 39,451헥타르의 농경지가 못수괴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162만 5,08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구조 및 구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카리브해 연안 나라들에서도 열대성 폭풍이 계속 이동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일 저메이커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이 바베이도주를 비롯한 카리브해 연안의 섬나라들을 휩쓸면서 강한 바람과 폭우를 몰아왔습니다. 바람 속도는 시간당 195km였다고 합니다. 폭우로 도로와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원천이 제한된 천연 고무 대신 합성 고무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생산 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합성 고무 생산 공정들이 모두 자동화, 구름손화되어 있어 한 명의 종업원이 종합조종실에서 모든 공정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합성 고무 생산의 기본 원료는 부타디엔과 헥산으로서 여기에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화학적 구조를 바꿔주면 폴리부타디엔이 얻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폴리부타디엔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고 응고시키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무 덩어리들과 물로 분리됩니다. 다음 회전기와 수분 제거기를 거쳐 건조된 고무 덩어리들은 진동식 컨베이어를 통해 운반되는데 이때 부스러진 조각들은 자동적으로 제거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합성 고무는 당김 세기와 탄성을 비롯한 물리적 성질이 매우 좋으며 반발 휨성과 쓸림 견딜성, 내열성이 천연 고무보다 좋은 것으로 해서 차바퀴를 비롯한 고무 제품 생산에 널리 이용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최고기온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자주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아서 현재 최고기온은 낮은 상태였습니다. 전국 평균 최고기온을 보면은 7월 1일에 평년보다 약간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2일부터 오늘까지 평년은 물론 지난해와 대비해봐도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7월 15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습도가 높은 곳으로 해서 농작물들이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전 대책을 잘 세우고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모든 용농 사업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과 총간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남부 지역, 개성시에선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의 여러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은산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겠는데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바람이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